2026년 1월 우리는 또다시 그 뉴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업계의 맏형이라 불리는 넥슨의 신작 메이플스토리 키우기에서 발생한 확률 조작 사건입니다. 많은 게이머들이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죠. 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사건.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입니다. 법적 심판과 사회적 질타 그리고 트럭 시위로 대변되는 유저들의 절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확률 조작이라는 키워드로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넥슨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담당자의 실수였다, 운영상의 오류였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단순히 실수나 버그라는 가벼운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메이플스토리 키우기 사태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단일 사고가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넥슨이 서비스해온 수많은 게임들, 그 역사 속에 깊게 뿌리박힌 거대한 기만의 패턴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일명 가차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 게임 산업을 지탱해온 핵심 수입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게임사가 보여주는 숫자, 그 확률 표기를 전적으로 믿고 지갑을 엽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숫자가 거짓이었다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애초에 당첨될 길이 막혀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메이플스토리 키우기 사태를 시작으로 과거 넥슨 게임들에서 반복되어 온 확률 조작의 역사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름 끼칠 정도의 공통점, 즉 침묵, 은폐, 그리고 알고리즘적 조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이것이 우발적 과실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고도화된 수익 최적화 전략, 즉 의도된 기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넥슨의 확률, 그것은 실수가 아닌 설계였습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넥슨의 야심작 메이플스토리 키우기가 정식 출시된 날입니다. 방치형 RPG라는 장르 특성상 초반 성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강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유저들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의 핵심 성장 요소인 어빌리티 시스템, 유료재화인 명예의 훈장을 써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무작위로 뽑는 전형적인 슬롯머신 구조입니다. 유저들의 목표는 단 하나, 가장 높은 등급의 최대 수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수십만원, 아니 수백만원을 쏟아부으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돌려도 정말 수천 번을 반복해도 특정 능력치의 최대 옵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운이 나빠서 그렇겠지.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확률이 낮은 게 아니라 없는 것이다. 그리고 2026년 1월 넥슨의 사과문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최대 수치가 등장할 확률, 그것은 0%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넥슨이 밝힌 원인은 허무하리만치 단순했습니다. 바로 부등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실수하실 겁니다. 컴퓨터로 랜덤한 숫자를 뽑을 때 일부 구현 방식에서는 마지막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즉, 0부터 최대값인 100까지 뽑고 싶다면 명령어를 입력할 때 101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100이 포함되니까요. 그런데 넥슨의 개발 코드는 어땠을까요? 이 2를 빼먹고 단순히 최대치까지만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가져온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난수를 돌려도 최고 등급인 100은 애초에 생성조차 되지 않는 구조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적인 확률을 뚫고 당첨을 받았더라도 시스템상에는 당첨번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추첨함 속에 1등공을 아예 넣지 않고 추첨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불가능, 즉 0%의 함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등 게임 기업이라는 넥슨의 QA팀이 서비스 오픈 전 가장 기본적인 확률 검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 기술적 실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도 사람이고 오타를 낼 수 있죠. 진짜 범죄는 그 실수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바로 은폐입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픈 초기부터 유저들은 최대 옵션이 안 뜬다며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넥슨을 침묵하거나 정상이다 라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12월 2일 넥슨의 담당 부서는 드디어 내부적으로 이 코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담당자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서버를 내리거나 긴급 공지를 띄우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죄송하다, 보상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넥슨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날 게임에는 아무런 공지 없이 갑작스러운 패치가 진행됩니다. 소위 말하는 잠수함 패치였습니다. 담당자가 코드를 몰래 수정해서 서버에 반영한 겁니다. 패치 노트에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그 시점부터 유저들 사이에서 갑자기 최대 옵션이 뜨는데요? 라는 인증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유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안 나오던 게 갑자기 쏟아지니 얘네가 몰래 고쳤구나 라고 직감했죠. 하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이 은폐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해를 넘긴 2026년 1월 25일입니다. 경영진에게 뒤늦게 보고가 들어갔고 다음날 사과문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날짜의 간격을 주목해 주십시오. 12월 2일 발견, 그리고 1월 25일 보고. 무려 50일이 넘는 공백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실무진은 경영진에게조차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담당자 한 명의 강큰 일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넥슨이라는 거대 조직 내부에 불리한 이슈는 일단 덮고 본다는 은폐의 문화가 얼마나 뼛속 깊이 박혀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투명하게 보고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숨기고 덮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습성. 경영진조차 까맣게 모르게 할 정도로 만연한 이 침묵의 카르텔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진짜 원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넥슨의 조사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담당 책임자는 왜 보고도 공지도 없이 몰래 패치를 했을까요? 조사 결과 밝혀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비스 초기의 신뢰도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즉 신뢰를 지키기 위해 유저를 속였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넥슨이라는 조직이 신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신뢰란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다는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뢰였습니다. 만약 유저들이 통계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해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허공으로 사라진 유저들의 돈과 시간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오류를 인지했음에도 소비자가 계속 돈을 쓰도록 방치한 것.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이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 은폐 행위입니다. 넥슨은 사태가 커지자 부랴부랴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용한제와 100% 환급, 유료 결제분 200% 보상. 숫자만 보면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교묘한 경제적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게임 내 경제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오픈 초기 한 달이라는 골든타임. 그 시기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쓴 돈의 가치는 지금 돌려받는 돈의 가치와 다릅니다.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게다가 넥슨은 이 보상을 현금이 아닌 게임 내 재화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신뢰가 박살나서 게임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에게조차 보상받고 싶으면 게임 계속해 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전형적인 낙인 효과를 노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데 영상 제작 중이던 1월 28일 저녁 7시 넥슨이 결국 전액 환불이라는 백기투항을 선언했습니다. 초기에는 게임 내 재화로 퉁치려 간을 보다가 유저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법적 대응 조짐이 보이자 태도를 바꾼 겁니다. 공지사항을 보십시오. 고지 없이 수정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며 서비스 시작일부터 지금까지 결제한 모든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불에는 아주 무서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환불 완료 시점 이후에는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은 돌려줄게. 대신 너는 이제 우리 고객이 아니야. 나가. 즉, 이혼 합의금을 줄 테니 짐 싸서 나가라는 통보입니다. 이것은 넥슨의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한 계산입니다. 첫째, 현금 환불을 통해 법적 배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면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걸 명분이 약해지니까요. 둘째, 유저들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내 캐릭터를 살리고 그냥 호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돈을 받고 내 추억과 캐릭터를 삭제당할 것이냐. 결국 이 조건부 전액 환불은 진정한 사과라기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철저한 법적 방어 기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넥슨의 과거를 들춰보면 이 0%의 확률과 은폐가 놀랍도록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하나 망친 실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넥슨의 DNA 자체가 문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방금 우리는 메이플 스토리 키우기에서 발생한 황당한 0% 확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개발자가 실수로 부등호를 잘못 썼다잖아 라며
넥슨을 옹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실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넥슨의 역사에서 0%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통제이자 설계였습니다. 가장 먼저 소환해야 할 암몸은 한국 게임 역사상 최악의 기만행위로 기록된 사건, 바로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사건입니다. 2010년 5월 넥슨은 장비의 장제 능력을 바꿔주는 큐브라는 아이템을 출시합니다. 초기에는 분명 공정했습니다. 모든 옵션이 나올 확률이 균등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정함은 딱 4개월, 2010년 9월까지만 유효했습니다. 넥슨은 슬그머니 칼을 댑니다. 유저들이 좋아하는 공격력 증가 같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조작한 겁니다. 당연히 유저들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넥슨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당시 유저들 사이에서 보보보라고 불리는 최강의 조합이 있습니다. 보스몬스터 공격력 데미지 옵션 3개가 나란히 뜨는 소위 종결 옵션이죠. 슬롯이 3개니까 이론상 운이 좋으면 3개 다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유저들은 그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 수천만 원을 큐브에 쏟아부었고요.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 확률은 0%였습니다. 단순히 확률이 낮았던 게 아닙니다. 넥슨은 시스템적으로 보보보나 방방방 같은 특정 조합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당첨 금지 로직을 설정해놨습니다. 코딩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개발자가 코드를 짤 때 if 명령문, 즉 보보보가 나오면 다시 돌려라 라고 명시적인 명령어를 넣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유저들이 밤새 돌렸던 슬롯머신은 애초에 책팟 구멍이 막혀있는 사기기기였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때 게임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안 뜨는구나 하고 느낌이 오더군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커뮤니티를 아무리 뒤져봐도 진짜로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어느 순간부터 절대로 안 뜨는 옵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넥슨이 내린 내부 지침입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내부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답변을 진행하지 말고 홀드하라. 유저들이 이상하다, 왜 안 나오냐 라고 문의하면 답변하지 말고 뭉개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큐브의 기능은 기존과 동일하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 공지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과연 실수입니까? 아니요. 이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이와 똑같은 0%의 패턴은 다른 게임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버블파이터 매직바늘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올빙고 이벤트. 유료 아이템인 매직바늘을 사서 빙고판을 채우면 희귀 아이템을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골든 숫자 카드를 뽑는 것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확률 게임이니까 운이 좋으면 첫 번째 시도에도 대박이 날 수 있겠지? 이것이 우리가 아는 독립시행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넥슨은 이 랜덤의 정의마저 파괴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알고리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직 바늘을 1개부터 5개 사용할 때까지 골든 숫자 카드가 나올 확률은 0%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6번째 시도부터만 확률이 부여되도록 코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쓴 돈은 확률 게임에 참여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냥 넥슨이 정해놓은 비밀 입장료였습니다. 넥슨은 최소 지출 금액이라는 허들을 숨겨놓고 유저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허공에 뿌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공정위조차 이를 두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메이플 스토리의 보보보 차단, 버블파이터의 5회 미만 0%, 그리고 최근 메이플 키우기에 부등호 오류로 인한 0%.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넥슨은 유저에게 가능성을 판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을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저가 돈을 쓰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를 인질로 삼아 뒤에서는 절대로 당첨되지 않은 차단막을 쳐놓고 매출을 올리는 방식. 이것이 지난 15년간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운용해온 진짜 노하우였습니다. 하지만 기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0%로 막아놓는 것만큼이나 악질적인 수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랜덤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확률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리는 수법입니다. 앞서 우리는 0%의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넥슨의 기만술은 단순히 문을 닫아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악질적인 방법은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고 당신도 들어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바로 확률 왜곡입니다. 우리가 흔히 게임에서 랜덤 박스를 깐다고 하죠. 여기서 랜덤이라는 단어, 독어 사전에는 무작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1번부터 16번까지의 퍼즐 조각이 랜덤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각각의 조각이 나올 확률이 똑같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넥슨의 사전에 적힌 랜덤의 뜻은 달랐습니다.
2016년 발생한 서든어택 연예인 카운트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당시 이벤트는 인기 연예인 캐릭터를 얻기 위해 퍼즐 조각 1번부터 16번을 모두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넥슨은 분명히 퍼즐 조각은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유저들은 당연히 16분의 1, 즉 약 6.25%의 확률로 각 조각이 나올 거라 믿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조각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특정 번호의 조각들이 죽어라 안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넥슨이 그 특정 조각의 확률을 0.5%에서 1.5%로 다른 조각들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게 설정해놨던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아슬아슬 효과 때문입니다. 16개 중에 14개, 15개가 금방 모입니다. 유저는 생각하죠? 와, 운 좋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돼.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그 마지막 하나는 애초에 나오기 힘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저는 그걸 모르고 아깝다, 이번엔 나오겠지 라며 계속해서 돈을 씁니다. 목표에 근접했다는 착각을 심어주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아주 고전적이고 비열한 카지노의 수법을 게임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공정위 역시 이 사건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확률을 비트는 것에서 나아가 아예 데이터가 누락된 것을 방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을 뜨겁게 달궜던 마비노기 세공도구 사태입니다. 마비노기의 세공 시스템은 장비에 추가 옵션을 부여하는 역시나 돈이 많이 드는 콘텐츠입니다. 유저들은 더 좋은 옵션, 특히 1랭크 최상위 옵션을 띄우기 위해 수년간 돈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아이템, 예를 들어 기간틱 노블레스 건틀렛 같은 장비에서는 아무리 돈을 써도 특정 옵션이 뜨지 않았습니다. 유저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넥슨이 내놓은 해명은 황당했습니다. 데이터 누락이 있었다. 즉, 시스템상 해당 옵션이 아예 등장하지 않도록 데이터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실수로 데이터를 빠뜨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그동안 헛돈을 쓴 유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배상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넥슨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오류 수정했습니다 라는 짤막한 공지와 함께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보상을 던져줬을 뿐입니다. 유저들이 도대체 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넥슨은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 불통과 오만함이 결국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그 유명한 트럭 시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사가 유저를 고객이 아닌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다는 분노가 폭발하여 유저들이 게임사 앞으로 항의 트럭을 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서든어택의 0.5% 함정과 마비노기의 데이터 누락,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넥슨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우연은 철저하게 계산된 필연이거나 혹은 유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방치된 직무유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만 행위의 배경에는 확률을 조작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넥슨만의 독특한 기술적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넥슨이 저지른 수많은 확률 사고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고의로 그랬겠어? 개발하다 보면 버그가 생길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모든 일련의 사태가 실수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기술적 의도와 경제적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넥슨이 보유한 특허입니다. 넥슨은 게임 내 확률은 고정되어 있으며 공정하다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확률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특허청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공개된 특허 자료들을 뜯어보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아이템을 랜덤하게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저의 접속 시간, 친구 수, 길드 활동 여부, 심지어 현재 위치 같은 비게임적 요소까지 변수로 활용합니다. 핵심은 잔존율 관리입니다. 쉽게 말해 이 유저가 게임을 접을 것 같은지 아니면 계속 돈을 쓸 것인지를 AI가 판단합니다. 만약 유저가 이탈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확률을 살짝 높여서 당근을 줍니다. 반대로 충성도가 높고 과금 의욕이 넘친다? 그러면 확률을 낮춰서 더 많은 돈을 쓰게 유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넥슨에게 확률이란 공정한 주사위 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확률은 유저의 심리를 조작하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한 통제 레버일 뿐입니다. 물론 넥슨은 특허 기술을 모든 상용 게임에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기업 철학이 공정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우쳐 있음을 증명하는 빼박 불가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오류의 방향성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기에 버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실수에 의한 오류라면 그 결과는 무작위여야 합니다. 어떨 때는 유저에게 불리하게, 또 어떨 때는 유저에게 유리하게 터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간 넥슨의 확률 오류를 보십시오. 메이플의 큐브,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 서든어택의 퍼즐, 그리고 이번 메이플 키우기의 어빌리티까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유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터졌습니다. 확률이 0%가 되거나 더 낮아지거나 데이터가 누락되거나는 유저가 이득을 본 해자 오류가 수년간 방치된 사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긴급 점검을 통해 1시간 만에 수정됐을 겁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넥슨의 모든 시스템 설계가 유저의 지출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불확실성을 파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첨 불가능성을 팔아 매출을 올리는 구조.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의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확률 조작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유저의 지출을 강제하는 오류만 반복되며 조직적으로는 문제가 터지면 은폐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회사. 이 3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과연 이번 메이플 키우기 사태를 담당자 한 명의 단순 실수라고 믿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기만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섬뜩한 경고를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게임판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2024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이어 2025년 통과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만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습니다. 게임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소비자를 속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메이플 스토리 키우기 사태는 이 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시험대, 즉 리딩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넥슨은 여전히 담당자의 실수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했듯 0%의 확률 설정과 은폐 시도는 법적으로도 명백한 중과실입니다. 이제는 몰랐다,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과징금 몇 푼 내고 끝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쇄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2021년 트럭 시위가 판교를 뒤덮었을 때도 그들은 똑같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똑같은 형태의 사건이 재발했습니다. 구조적인 개혁과 외부 감시 없는 그들의 사과는 그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해 보입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가장 무섭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사건들, 메이플 스토리의 보보보 사태,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 서든어택의 퍼즐, 그리고 이번 메이플 키우기의 어빌리티 오류까지, 이 끔찍한 사건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들켰다는 것입니다. 유저들이 수천 번, 수만 번 데이터를 모아 통계적으로 증명해냈거나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문건을 찾아냈거나 혹은 내부자의 고발이 있었기에 세상에 드러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아직 들키지 않은 것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은 운이 없네 라며 자책하고 넘기는 그 수많은 실패들, 설마 이것도 조작이겠어? 라고 믿고 넘기는 그 시스템들 속에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0%의 함정이 없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넥슨이 지난 15년간 우리에게 보여준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만든 확률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숫자는 결코 당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시를 멈추는 순간 확률은 언제든 다시 0%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넥슨의 확률을 실수가 아닌 설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